네, 현덕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베인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로 먼저 시장 상황을 알아보고 그러고서는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침엔 좀 불안했어요. 그렇죠? 불안했는데 잘 이겨내고 있는 현 시장 무엇이 중요할까요? 체크 포인트 열어주시죠. 오늘 시장에서는요, 빅테크의 긴축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그 트리거가 약간 엘젠솔의 그 투자 지연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이 좀 약한 또 조금 불안한 뭐 그런 이유일 것 같은데 이 빅테크의 긴축이 처음 나온 건 아닌데요. 애플이 이런 이해가 나오면서 시장에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빅테크의 긴축이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갈지 안 갈지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가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젯밤에 나온 이야기만 보게 되면은 애플이 고용 감소 전망이 약세 보였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이제 애플이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을 위한 비용 집행도 보수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번에 보시면 애플이 아니고요. MS가 신규 채용의 속도 조절하겠다라고 했었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신규 채용 감소하겠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건강한 수익성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어떤 물리센터에 대해서 임대하겠다. 이러면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긴축이 났지만은 애플은 어제 처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어떤 이 긴축으로 인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의 긴축이 더욱더 강화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어떤 시작이고 우려감이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의 증설을 또 보류한다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빅테크로 본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하이닉스가 청주 공장의 증설을 보류하면서 어떤 애플의 우려감을 좀 한껏 좀 더하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 이제 얼마 전에 LG엔솔 같은 경우도 미국에 1조 7천억 투자해서 이제 이 배터리 공장 짓기로 한 건데 그것도 보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 대형주들이 증설을 지금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기업들의 어떤 경기 침체 우려감에 투자를 좀 줄이다 보니까는 결국 그 어떤 이 대형주를 따라가는 이 중소형주들이 약한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우려감이 있는 건데 지금으로선 실제 얼마나 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인플레 지표를 보게 되면은 사실 7월 달에 데이터가 8월 때 나오는데요. 8월 달은 확 꺾일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거라 봅니다만 다만 지금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예상하는 지표를 갖고 어떤 정책을 셀 수는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일단 지금 당장 높아 있는 어떤 그 인플레 때문에 투자를 좀 어떤 보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이후에 인플레 지수를 확인해야 한다. 결국 이제 지금 시장에서 예상대로 다음 주에 있을 이 FOMC 회의에서 75bp 인상한 다음에 8월 달에 꺾인 인플레를 확인하고요. 그럼 8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없으니까는 9월 달에 7월 75bp에 이어서 9월 달에 50bp를 한다면은 시장의 어떤 그 빅테크의 긴축은 좀 사라질 거로 보여지는데 그때까지는 이런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결국은 애플이든 하이닉스든 뭐 MS든 아마존이든 어떤 경기 지표를 보고 나서 투자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FOMC 회의 이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주에 FOMC 회의에서만 지금 시장 예상대로 75bp 인상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어쨌든 결국 이 7월의 지표를 8월 달에 확인하기 전까지는 경기 침체 우려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가도 100달러 아래 내려왔다가요. 지금 다시 100달러로 올라와주고 있죠. 만약에 남은 7월 달 동안 유가가 또 급등해 버린다면은 이 8월 데이터도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맘 놓고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다음 주 FOMC 회의 때까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시장의 어떤 상승을 잡는 부분이 빅테크의 긴축이 제가 볼 때 가장 셀 거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우려감만 좀 갖고 너무 좀 위축되지 마시고요. 좀 그 리스크 관리만 적당히 하면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좀 많은 종목을 소개해드렸고 최근에는 계속 바이오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 네. 바이오보다 보니까 목표가를 터치한 자동차 부품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1동제약도 많이 말씀드렸고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늘 보시면 화신이라는 종목이 또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오늘 뭐 전체적으로 S의 서현이와 다 같이 오르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오늘도 관련자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좀 기대를 좀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 화신 같은 경우도 제가 이야기 드리고 나서 지금 보름 정도 됐거든요. 목표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최고가 1,600원까지 갔습니다. 이 화신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지아 공장을 보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의 그 협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있고 또 가장 많은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의 실적이 이번 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현대차 기아차가 발표하는데 그런 기대감에 오늘 저등고점을 좀 돌파한 겁니다. 일단 제가 제시했던 목표가를 좀 돌파했는데 어떻게 보면 화신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의 자리를 좀 채워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업종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현대바이오. 그러니까 제가 일동제약과 일동홀딩스를 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뭐 더블 정도 올라왔는데 제2일동제약 많이 올라와주고 있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번 올라서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코로나 치료제 개발로서 지금 임상 이상에서 1라운드가 종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어제 0시 기준도 확진자가 7만 명 넘게 나오면서 지금 지난주 3만 명대에서 또 지금 이번 주 8만 명대 이 더블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일본, 영국, 미국까지 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뭐 7월 말까지, 8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서 현대바이오도 제가 이제 목표가 3만 원 말씀을 드려놨는데요. 아직 갈 자리가 충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전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바이오가 아닌 이 유가가 올라가면서 에너지가 또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모멘텀을 갖고 있는 이 또 저점에서 시작하는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도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하지만 저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워낙 최근에 그 수익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네. 치킨 이벤트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치킨만큼의 그 수익률을 더 내줄 수 있는 종목인데 그쵸. 예, 여러분들이 더 기분 좋게 오늘 아침에 불안하셨잖아요.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치킨으로 해보겠습니다. 공략수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종목이 아니에요. 두 번째 종목에서 이벤트를 네. 열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몸풀기 게임으로 참여해보세요.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예견된 가스 중단이다. 역시 이거는 뭐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네.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0일간만 끊겠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일이 아니라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예상했듯이 아예 끊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너지 대란이 다시 한번 시작할 거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기업이죠. 러시아의 가스프롬이 이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이 불가 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원래는 10일 동안 점검 차원에서 중단하겠다고 했던 건데요. 다음 주 21일까지만 끊겠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독일의 에너지 기업에 불가 항력으로 지금 가스 공급 못 한다라고 이제 통보했다고 그래요. 가스프롬의 어떤 공개적인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독일의 에너지 기업에 지금 통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스 공급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내용 좀 보시면은 독일의 에너지 기업인 이 알베 그룹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최대 가스 수입업체 이 유니퍼에도 지금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 원래는 다음 주 21일까지만 중단되고 그 이후에 보낼 것을 봤던 건데 독일 총리나 프랑스 총리나 아마 계속 보내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했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던 건데 이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 프랑스나 독일은 이미 비상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자, 가스가 끊기면은 비상계획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지금 석탄이나 지금 어떤 화석연료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의 가스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면 사실 유럽의 어떤 GDP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공업 전력 부분에 있어서 뭐 석탄, 갈탄 이런 것들을 지금 대체제로 부상하고 있고 독일은 겨울 땔감을 나무로 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단 그 가스 공급 중단되기 때문에 화석연료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도 2050년까지 화석 에너지 집중하겠다. 중국은 지금 신재생부터 지금 원전까지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2050년까지 화석 에너지에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그만큼 원래는 이제 어떤 우리 환경을 생각해서 신재생으로 가면서 화석 연료를 없애는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지금 이 에너지 전쟁이 시작되면서 유럽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결국은 화석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화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에너지입니다. 역시 시청자분들이 에너지면 현덕이지라고 하는데 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다시 또 에너지가 나왔거든요. 집중해 주세요. 오늘의 첫 번째 현덕이 덕분의 종목은요. GS 글로벌을 갖고 네. 왔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다가요. 네. 오늘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자원 개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자원 개발사는 우리 전 정부에서는요 굉장히 좀 죄악 시대였었는데 현 정부도 지금 어떤 석탄이라든가 이런 화성 연료에 있어서 지금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 GS 글로벌은 이 GS 그룹 계열의 종합 무역 상사인데 미국 법인을 통해서 지금 해외 자원 개발하고 있다. 2017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석탄 생산강 지분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 설비 전문 업체 이 GS 엔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쪽에 지금 많이 좀 어떤 지분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에너지를 떠나서 하역 운송, 항만 운영까지 이 물류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역시나 이 물류가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공급망이 지금 회복될 시기 있는데 그런 시기에 있어서 매출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이 에너지 쪽에서 앞으로 어떤 지분 가치가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원 개발주로서 GS 글로벌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까지 조정이 좀 많이 나오다가요. 오늘 좀 올라왔습니다. 다만 오늘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높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지난번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가스값, 석탄값 올라가면서 주가가 급등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만에 쉬었거든요. 오랫동안 쉬다가 지금 처음으로 양봉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일 한번 주춤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21일 날 실제로 이제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가스가 완전 중단된다면은 이 석탄 관련주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까지 어떤 상승 관점 보면서 일단 목표가는 4,200원으로 짧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3,2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4,2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GS 글로벌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몸풀기 게임을 정말 실전 게임처럼 참여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잘 맞춰서 치킨도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키워드 볼까요? 네. 현대차랑 UAM이 합쳐졌다. 사실 UAM이 또 가장 앞서 나가는 현대차 아닙니까? 네. 근데 현대차 실적도 좋은데 UAM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또 세게 들어가고 있어서 현대차와 이 UAM의 모멘텀을 같이 갖춘 이 종목을 오늘은 말씀 드려볼 거니까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좀 먼저 보시면은 현대기아차가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최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4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날 현대차와 기아차 실적 발표가 있는데 두 개 합친 영업이익이 4조 원. 과거에 이제 차정 시절에 현대차가 시장을 이끌어가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2012년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그 다음에 기아차가 1조 8천억, 그러면서 4조가 좀 넘을 거로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일단은 2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가 차, 화정, 자동차하고 화학하고 전기주만 올라가는 그런 시대인데요. 이 당시에는 사실 뭐 개별주 필요 없었습니다. 현대차, 뭐 화학주, 전기 이런 것만 사면은 막 하루에 5% 10%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요 랠리가 나올 때보다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는 주가가 낮거든요. 근데 요때보다도 실적이 훨씬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현대기아차가 올라갈 거에 많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을 보고서 오히려 현대에 공급하는 1차 협력사를 매수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는 지금 이제 영국 UAM에 이 기업을 지분 투자했는데 사실 UAM에 있어서 또 영국이 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영국 하늘의 세계 최장 264km의 어떤 그 드론 전용 비행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만 지금 1,650억 투입되거든요. 근데 그 영국의 이 어반 에어포트의 지분은 인수를 현대차가 했는데 이와 관련된 현대 협력사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수혜도 받을 수 있는데 UAM과 또 관련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방산 쪽을 쓰고 계신데. 방산은 아닌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네. 서현이화였습니다. 네.
일단 자동차 부품주고요. 네. 내장재를 공급하는데 현대차의 1차 현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매출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당연히 서현이와의 매출이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아이오닉 5를 타고 계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오닉 5의 이 그 도어 트림, 그러니까 문 쪽 내장재인데요. 여기 공급하고 있는 건데 전기차는 좀 가벼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이와 비슷한 무게의 질감으로 이제 어떤 그 도어 트림 만드는 건데요. 그거를 지금 서현이아가 현대차 이제 그 아이오닉 5부터 좀 공급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이 현대차 54%, 기아차가 34%, 거의 90%가 현대차, 기아차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잘 팔렸다 그러면 당연히 서현이와의 매출도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기아차 말고도 이제 벤츠하고 폭스바겐, 그다음에 포드, 르노에도 공급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 UAM 관련 사업 진출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말 그대로 검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달에 지금 UAM 실내에 특화된 인테리어 연구 개발을 시작을 하면서 이 UAM 산업에 들어가는 어떤 내장재까지 같이 지금 이제 그 R&D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와 관련된 부품주기도 합니다만은 현대차와 관련된 UAM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넘어서고 있는 건데요. 지난번에 올라가다 좀 못 올라갔던 이 라인이 좀 중요한 저항선인데 여기를 최근에 이제 매물소하고 나서요. 오늘 좀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부근에 이 가격적으로 본다면 9,000원대 매물 소화한다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주가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위에 부분인 1,5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8,2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이화의 목표 주가는 1,500원, 손절가는 8,2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사실 되게 많은 분들이 맞춰주실 줄 알았는데 정답자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네. 이게 다 뱃셀을 이야기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뱃셀,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좀 방산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UAM 쪽으로만 가신 것 같은데 이 제가 처음에 봤던 뉴스가 현대차였잖아요. 만약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로 생각을 했으면은 맞췄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저희가 이 치킨은 제작진이 먹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벤트 선물을 드릴게요. 네. 그럼 현덕이 덕분에 또 다른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까요? 네, 오늘 9시 반에 준비했는데 네. 지금 시장이 또 약간은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 확진자 좀 증가하고 있는 것만큼 또 IT가 좀 힘든 만큼 네. 시황하고 종목 말씀드릴 거니까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